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도 정치 공동체입니다. 네. 지난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 등이 경제 공동체인가를 따져봤는데 새로 나온 사실이 있는 겁니까? 네, 지난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그의 핵심 참모이던 정진상 실장, 또 김용 부원장 등이 정치적 동반자고 이 공동 운명체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굳이 끌어올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. 이번에 나온 이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 이 검찰이 본문 첫 장에 2005년부터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. 예. 경제 공동체는 말 맞다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고요. 네. 근데 정치 공동체는 어떤 의미입니까? 이 정치 공동체 한마디로 이 경제 공동체보다 상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정 실장이 이 대표와 정치적으로 한 몸이라는 건데요. 이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또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모두 두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첫 인연을 맺었는지 또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두 사람이 왼팔, 오른팔로 10년 넘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세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검찰이 정치 공동체라고 규정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사실 이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도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네. 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가 적용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치 공동체 개념으로도 이 대표에게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당시 말세필은 최 씨에게만 갔는데 이 김용 부원장이 받은 정치 자금이나 이 정진상 실장이 받은 뇌물은 사실상 혜택이 이 대표에게 간 측면이 있습니다. 한마디로 이 정치 공동체 안에서 이 정 실장이나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선거 당선 같은 목표를 갖고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했는데 이런 이유에서 이 대표 대신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돈을 대신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여전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죠. 네, 지난 10일에도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 검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. 유동규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그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, 그러니까 무슨 영수증 쪼가리 하나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고 네, 김 대변인의 말 한마디로 증거가 없다는 건데요. 이 정 실장이나 김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요. 이 검찰은 공소장이나 영장에 담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엔 어느 정도 통신, 문자, 위치 기록, 동선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됐다 이런 입장입니다. 아직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하기 전이어서 공개를 하긴 어렵지만요. 이 주요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업을 최종 결재 승인한 성남시장으로서나 또 정 실장과 김 부원장과 선거 때마다 함께 해온 이 정치 공동체로서 이 대표가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. 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도 정치 공동체의 느낌표는 리더의 자격으로 뽑아봤습니다. 이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하는 분위기인데요. 네. 그럼에도 이 대표는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라고만 답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분신이자 이 최측근으로 밝힌 정 실장으로 수사망이 좁혀진 만큼 국민들도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 친윤의 부활입니다. 예. 친윤하면 권성동 의원, 장제원 의원이 생각이 나는데요. 근데 윤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 지난 8월 말이죠. 이 대통령실 개편 작업과 맞물려서 이 장 의원은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일선에서 후퇴를 했고 네. 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취임 5개월 만에 당 혼란상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었습니다. 하지만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처럼 국정 지지율 30%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정무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못한다는 우려 속에서 일명 권장 듀오가 최근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권장 듀오.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.
네, 이 권 전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불화설이 있었죠. 아직도 차기 당권에 두고 이 동상이면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둘 사이는 가까워지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요.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권장 듀오에게 다시 정무적 역할을 시키면서 재신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여권에선 대통령 입장에서 결국 믿을 건 장제원 의원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. 또 장 의원이 다가온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당의 뜻을 하나로 만드는데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장제원 의원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? 네,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사실인데요. 이 장 의원이 이달 말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공부 모임을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달 30일 수요일에 첫 모임을 시작으로 격주로 진행이 되고 62명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있습니다. 또 총선을 앞두고 당내 친윤 인사를 배치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. 네, 전당대회 그리고 내후년 총선에 대비해서 당 질서를 재편하는 작업이 들어간 건데요. 이 과정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사무총장과 같은 주요 역할을 맡을 거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 당내에서 윤심을 구심점으로 하는 이 움직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 친윤의 부활의 느낌표는 핵심은 국민 눈높이로 뽑아봤습니다. 이 무엇보다 이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김이 아닌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반영한 정치, 이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네. 한성원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